안녕하세요. 일단 강의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게요. 이순환인데 제가 신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1순환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가급적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는 보통 2순환은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대부분 그 뭐 1순환 정도부터는요. 뭐 예비순환도 마찬가지지만 진도 나가면서 중요한 기출문제는 뭐 많이들 짚어주세요. 다른 강사분들도. 그리고 뭐 저도 1순환 때도 중요한 문제는 뭐 모의고사 문제 형태로 풀기도 했는데 그 주로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제가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드렸죠. 뭐 보고 오셨나요? 강의 계획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냐면 일단은 뭐 제일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답안지를 잘 쓰시는 것도 궁금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이왕이면 잘 찍으면 좋겠죠. 그죠? 뭐 강사가 찍어주면 좋겠지만 뭐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불복이죠. 일단은요,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제 생각에, 중요한 쟁점은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 있는 쟁점들도 대충 추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답안을 쓰실 때 사실은, 뭐, 답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일 수 있는데, 뭐, 문제는 못 찍더라도, 찍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기출문제 보시면요, 유형화가 대충 가능해요. 모든 문제가 다 유형화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형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유형화가 대충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답안을 어떤 식으로 틀에 맞춰서 쓰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이제 학습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 일종의 뭐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교과서는 어떤 걸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보셔도 상관이 없고 뭐 많이 보시는 책이 유민보 교수님 책이나 그다음에 뭐 박경희 교수님 책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뭐 생정학 2.0도 많이 보시고 하시는데 뭘 보셔도 상관없고 일단 뭐 진도 나가시면서 예습 복습하실 때 시간이 얼마나 뭐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전에 보시던 책을 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일단 제가 드리는 자료는요. 뭐 기출문제를 뭐 다 해설해가지고 드리느냐 뭐 그건 아니고 일단 기출문제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일단 어떻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가급적이면 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기출문제 행정고시 그 다음에 입법고시 포함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48문제, 50문제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거기 가끔 보시면 2003년도, 2008년도, 2007년도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 문제라서 뭐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지 않죠. 행정학에서 뭐 중요한 주제는 옛날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옛날처럼 단순한 형태로 출제되진 않겠죠. 요새는 뭐 기출문제 최근에 기출문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요. 총론, 강론 연결해서 뭐 이념이랑 정부 역할, 뭐 정부 규모 이렇게 오늘 다룰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뭐 인사행정, 그다음에 뭐 조직 뭐 성과급이랑 동기부여 이론을 같이 출제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뭐 얼마든지 다시 변형돼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쟁점이다 싶은 건 옛날 문제지만 좀 과거 문제지만 제가 볼만한 것들은 거기다가 일단 첨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갈 거고요.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꼭 다시 보셔야 되는 주요 쟁점들은 제가 정리를 그래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진도는 그래서 그렇게 나갈 거예요. 뭐 교과서 처음부터 나오는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의 개념, 정치행정 이원론, 뭐 공사행정 이론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이런 얘기는 그냥 다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뭐 기출문제를 풀다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뭐 이순환 단계에서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를 하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중심으로 중요한 쟁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시면요, 뭐 기출문제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영역인데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기부여 이론에서 기대 이론은 출제됐는데 뭐 성과급과 관련해서 형평 이론은 출제되지 않았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강조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뭐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쟁점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옛날 뭐 1순환 때 보셨던 자료들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일주일에 3번 보기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월요일 날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진도를 좀 나가고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 그 문제 답안 작성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보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날이 월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본 걸로 월요일 날 뭐 첨삭해서 드리고 채점해서 드리고 첨삭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화목토 시험을 보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불만 있으신가요? 한 번 더 보실래요? 월수금 해가지고 뭐 월요일까지 보고 한 번 더 만나서 첨삭을 받겠다. 뭐 강력하게 원하시면 강력하게 원하시나요? 아니죠? 자, 화목토 보는 걸로 시험은 할게요. 자, 뭐 보통은 매 순환마다 들으셨을 거, 뭐 답안 작성 요령이 어떻고 출제 경향이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과감하게 생략하려고 해요.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기출문제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학습 방법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부 방법론도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겹지 않으신가요? 자,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것 같은데 반복인 것 같지만, 뭐 이제 2순환 단계에서는 뭐 예비순환이랑 1순환 단계에서 교과서는 한두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지금이라도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2순환 들으시면서 읽으실 거라고 하시면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드렸지만 뭐 교과서를 처음부터 뭐 1페이지부터 쭉 읽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쟁점이 어딘지 파악하셔서 그 부분 위주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 대비 그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시면.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도 처음부터 뭐 행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지 않는 이유가 1차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요. 앞에 뭐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의 개념,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의 관계, 행정과 경영의 관계 이런 거 싹 뺐어요. 뺐고요. 그냥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최근에 없죠.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그 1페이지 2011년 문제 보시면요. 2011년 문제 보시면 세 번째 1페이지의 기출문제 세 번째 문제 보시면 2011년이면 그래도 뭐 최근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가치의 시대적 변화 과정에 관해서 서술해라. 행정가치의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변화에 관하여 서술해라. 뭐 이런 문제를 푸시려고 하면 그래도 정치와 행정의 관계,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있으셔야 되죠. 뭐 행정학에서 그런 내용은 상식이죠. 상식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그 기출문제 쭉 해설을 해드릴 건데 뭐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 나름대로 뭐 더 좋은 논리,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일단 그 기출문제 보시면서
그 교과서를 읽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제가 기출문제를 보면 유형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오늘 나갈 파트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제가 그 기출문제를 쭉 드렸는데 1페이지부터 기출문제가 좀 많죠? 하나, 둘, 셋,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여덟 문제, 아홉 문제. 뭐 꼭 이게 행정환경이랑 행정이념과 관련된 문제다라고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뭐 정부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여기는 빼놨는데 그 행정이념과 관련해서 이제 강론과 연계해서 제가 그 문제 그거를 나중에 하고 나서 생각했는데 뭐 이런 문제도 출제됐었거든요. 그 형평성과 관련돼서 아이고 균형 인사정책 그 형평성이랑 민주성 형평성과 행정이념에서 뭐 대표관료제 인사행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출제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치면 한 10문제 정도 되는데 행정환경이라든가 행정이념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여전히 중요하죠. 행정이념은. 행정환경 문제는요. 단독으로 출제되고 있진 않아요. 교과서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에 챕터 뭐 한두 개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 뭐 유민봉 교수님은 일반 환경, 과학 환경으로 나누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생정학, 그 다음에 뭐 박경희 교수님 책 보면 뭐 여러 가지 분류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계시죠. 뭐 세계화, 그 다음에 뭐 민주화,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사회적인 환경 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뭐 다문화 사회, 그 다음에 뭐 지식정보화는 뭐 따로 하고 뭐 글로벌화 해가지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행정 환경 변화 이거 자체를 단독 문제로 출제하진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이유가요. 요새 출제되는 문제 경향을 보시면 주로 이제 뭐 단독으로 내진 않고 행정 환경 변화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엮어서 내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행정학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 정부의 기능.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건데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바로 행정 환경이죠. 그죠?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이 달라지고요. 그죠? 뭐 거꾸로 행정이념으로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뭐 행정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간에 출제되는 유형을 보시면요. 행정 환경 변화가 주로 이제 지문을 주는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다. 어떻게 변하고 있다. 현대 행정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어떤 게 있다. 행정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정부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주요한 역할, 정책 과제가 뭐냐.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역량이 뭐냐. 관료의, 공무원의 역량이 뭐냐. 뭐 역할 기능과 관련된 얘기죠. 정부, 시민, 시장 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 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차원인데 그 관리적인 수단으로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 정부 3.0을 엿다 넣었는데 지금 뭐 행정 환경 변화가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직면한 행정 환경이 어떤 상태고 직면에 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는 뭐 행정 이념이 뭐냐.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 기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원해야 되는 수단이 뭐냐, 역할 분담 어떻게 돼야 되냐, 관료 역량이 뭐냐.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뭐 앞으로도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유형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똑같이 물어보진 않겠지만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행정 환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어요.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뭐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관련시켜서요. 문제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정 이념까지 연결시켜서 같이 물어보죠. 뭐 상호 관련된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환경을 단독 문제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가 뭐예요? 그 2015년도 문제 보시면 뭘 물어봤나요? 그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예산의 예산 결정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예산 결정 이론, 뭐 점증주의 이론이랑 오늘 제가 드린 거에는 없는데 점증주의 이론이랑 그 문제 보여드릴까요? 점증주의 이론이랑 또 뭐지? 점증주의랑 경로의존성, 그 다음에 단절적 균형 이론을 물어보는데 그거를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랑 관련해서 물어봤죠. 뭘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 예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행정환경 변화랑 관련된 거죠. 그죠?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때문에 행정환경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행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그거를 한 번쯤 교과서에서 뭐 별로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환경을 단독으로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요? 저출산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국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라는 건 뭐예요? 고령화.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죠? 복지 예산이 증가할 거란 얘기예요.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가 줄어드니까. 게다가 복지 예산은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요.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은 계속 늘 테니까 당연히 부채는 증가하겠죠. 뭐 그런 거를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는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다문화 사회는 뭐 그렇게까지 아직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지식 정보화 사회도 대단히 중요하죠. 뭐 전자정부 뭐 정보체계론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요새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식정보화 사회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뭐 중요하겠죠. 민주성, 능률성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요. 행정 이념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주제죠.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보시면 제가 3페이지에다 그래서 출제 유형이라고 지금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요거부터 잠깐 보실게요. 출제 유형을.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뭐 큰 카테고리를 보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행정가치 또는 이념이 뭐냐 뭐 기출문제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정부 3.0과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부의 역량 혹은 관료의 역량. 요새 뭐 인사행정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제도가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역량이라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당면한 행정 환경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정책 과제가 뭐냐. 그 다음에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인사, 재무, 조직관리 영역에서 변화 개혁 동향은 무엇이 있는지. 자, 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대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뭐 노인 복지 등등. 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자, 그래서 재정 준칙 도입. 자, 이런 결과로 나타났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로 직접 물어봤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2011년도 문제 보시면 행정가치의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변화. 그 다음에 뭐 가장 행정 이념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거는 맨 마지막 거죠. 행정 이념 간 갈등, 상충 조화 문제.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